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성은 다짐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더 잠자고 더 공부하자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필요한 건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정해둔 원칙입니다. 무엇을 언제 팔지 흔들리기 전에 정해두는 거죠.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서 요즘처럼 오르내림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지켜낼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첫 편이고요. 오늘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꾸 매매를 반대로 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경험 하신 이웃님들 계시지 않나요? 무서워서 팔았더니 오르고 아까워서 다시 샀더니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은 최근처럼 등락이 큰 장에서 유독 자주 겪는 일입니다. 방향은 맞췄는데 계좌는 녹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고요,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나? 무엇이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나?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인지,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이고요. 처방은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실제 차트는 아니고 흐름만 그린 개념도인데요. 급락이 오면 무서워서 매도를 하게 되죠. 이게 빨간 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하고 후회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계속 오르면 조바심이 나서 다시 매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매수 가격이 판 가격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매 순간의 결정은 자체로는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락 사흘째 얘기인데요. 오늘은 계좌를 열지 말자고 결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새벽에 미국 시장을 확인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호가창을 여는 순간에 어젯밤 결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심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노출의 문제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면 둘입니다. 반등이 시작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미 판자리보다 높은 주가 수준인데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다시 또 밀립니다. 판자리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판 것보다 다시 산 것이 더 비싸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이클의 비용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녹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 효과고요. 두 번째는 손실 효과입니다. 처분 효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익은 서둘러서 실현을 하고 손실은 미루는 경향을 얘기를 하고요. 손실 회피는 같은 크기라도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그러한 편향성을 의미합니다. 둘 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분 효과인데요. 이익이 나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떨어지기 전에 팔면서 서둘러 팔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본전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어 두게 되죠. 이익 실현은 확정된 기쁨이지만 손실 확정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 종목은 일찍 팔려나가게 되고요. 수익이 커질 종목을 미리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빠지는 종목은 계속 붙들어 있으니까 손실만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 승자는 줄어들고 패자만 가득한 그런 계좌가 돼서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요. 자주 볼수록 더 흔들리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오르내림이 반반이라서 손실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그런데 연 단위로 보면 상승 확률이 사실상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주 볼수록 손실 회피가 자극이 되고요. 그만큼 자주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빈도가 매매 빈도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3편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처분 효과가 특히 잘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본전까지 얼마 남았나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웃님이 얼마에 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걸 안 갖고 있다면 이 가격에 다시 사겠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매수가와 상관없이 정리할 자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코스피 개인 투자자의 실제 매매 기록 10년 6개월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은요, 개인의 그 하루 순매수와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6.61%입니다. 6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뚜렷한 역외관계, 상관관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내린 날 개인은 순매수하고 지수가 오른 날 순매도하게 됩니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패턴이 개인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빠질 때 사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싸게 산 뒤에 조금만 오르면 파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빠지면 손절없이 그냥 버티게 됩니다. 이게 처분 효과의 흔적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그 개인 전체를 묶어본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그 개인마다 다르고 이것만으로는 그 각자의 처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 시장 전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보 투자자만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시장 국면이 분명히 그 리스크온,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시스템인데요. 근데 막상 머릿속에서는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스페인 독감을 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상처도 훨씬 더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공포심이 일어나서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전해주는 신호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팔게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 상승 패턴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이후로는 철저히 제가 만든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고 제가 만든 원칙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규칙을 코드로 짠 사람도 사실상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처분 효과와 손실 회피는 전문가라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성은 다짐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더 잠자고 더 공부하자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건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정해둔 원칙입니다. 무엇을 언제 팔지 흔들리기 전에 정해두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편으로 이어집니다. 1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늘 왜 제때 못 파는가였고요. 2부는 제가 35년 경험한 매도 원칙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3부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일희일비하는 대신에 정해진 규칙으로 리밸런싱하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 제 매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투자농장의